다음으로 볼 작품은 현대소설 이공백 관천스토리라는 작품. 아이고 우리 꼬니털이 털 길다. 자 우리 강아지 털. 별명은 먹는 줄 알고 부르면 이제 먹는 것을 뭘 먹게 되는지 궁금해하면서 다가옵니다. 자 일단은 현대소설 파트 봤고요. 뭐 이번에 볼 소설 역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것에서 크게 벗어난 녀석은 없다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이 다들 뭐 할만하죠,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 사건, 배경, 갈등 그거 알지? 이제 말하는 거 알죠? 그리고 그 각각의 문제들의 특징 어떻게 읽어낼지 한번 보기 먼저 그리고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가자. 일단 윙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도 그렇지 않아? 그치? 지금 패턴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도 보이시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1번 반복되는 사건, 2번 빈번한 장면 교차. 자 질문.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하려면 장면이 몇 가지는 있어야 될까? 최소 3가지야. 그치? A, B를 왔다 갔다 하는 건 교차한다고 부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최소한 3개 이상의 장면이 존재해야 될 거야. 그리고 3번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 매개 경험. 4번 공간의 이동, 서술자의 변경. 5번 시간의 역전, 인과관계의 재구성. 이런 식의 말들. 특히 시간의 역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 버리는 걸 말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이야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보는 작품들 중에 시간의 역전이 나타나는 작품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야. 시간의 역전이라는 건 역행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 역순행적 구조도 많이 본 적 있지? 근데 역행적 구조 본 적 있냐?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연결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역행적 구조는 영화 메멘토 같은 것들이 되게 유명하긴 한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그치?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라고. 이게 아니냐? 자, 뭐 지금은 보지 마. 19금이야. 잔인해서 그래. 네. 참고로 작품이 시작할 때 주인공이 온몸에 문신을 달고 나와. 그리고 문신의 내용은 이거야. 너는 범인을 찾아야 돼. 아내를 죽인 범인이 있어. 난 2시에 누구를 만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온몸에 정보들이 막 새겨져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기억상실증이야. 근데 그 이름 병명이 뭐라고 있었는데 아무튼 하루가 지나서 잠을 자고 나면 뇌의 정보가 리셋돼 버려.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서 자기 몸에다 정보를 새겨놓은 거야. 그리고 이걸 보고 아는 거지. 아 나에게 부인이 있었고 내 부인을 죽인 범인을 찾아야 되는 게 나의 임무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하루하루 다가가는데 참고로 작품이 끝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주인공의 몸에 문신이 없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시작할 때가 가장 끝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고 오케이? 끝날 때 작품의 어떤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점점 그 범인을 밝혀내려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되게 재밌어. 한번 보세요. 역전적 구성이라는 건 이런 거다. 많이 보면 좋아. 자 어쨌든 간에 역전적 구성까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키워드들 잡아놓으시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19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특정한 구절의 특징인데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다 일관되게 다 라는 글자가 있다는 게 눈치가 빨리 채지면 좋겠어. 아 이 작품은 나의 입장을 통해서 표현하는 몇 인치? 1인칭 시점의 작품이겠구나. 관찰자일지 혹은 내가 1인칭의 어떤 주인공일지 알 수 없겠지만 나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염두에 두시고 미심쩍음, 호기심, 반가움, 기대감, 허무감 이런 단어를 마킹해버리고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풀리겠죠. 그리고 구절 읽을 때마다 답을 하나씩 지워나가면 될 것이고 됐죠? 세 번째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안에는 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금기. 우리 보통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않니? 그렇잖아. 뒤돌아보지만 하면 우리는 꼭 뒤를 돌아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되게 신경 쓰이지 않냐? 그치? 오르페우스의 뭐 신사라든 이런 데도 보면 그치? 그럼 보지 말라는데 굳이 봐가지고 말이야. 아무튼 간에 자 금기 얘기 잠깐 읽어보고 할까요? 금기는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금기를 위반하면 그 대상에 의해 공동체 혹은 구성원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하죠.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되게 되고요.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선조들이 특정한 대상을 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문화에도 녹아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금기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밤에 휘파람 불지 마. 그치? 손톱 깎은 거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손톱 깎은 거 함부로 버리면 서생원, 쥐가 와서 그거 물어다가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미행사한다고 하잖아. 그치? 뭐 그런 얘기. 또 자꾸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라고 하는 건 뚜렷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너무 명확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꺼려하는 행위에 대한 얘기가 담겨있다는 정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택지의 내용들을 보면 짜그락거리는 조물애기들을 말린다든가 뭐 이 들글마게 아낙네들, 그네들 특정한 인물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한 금기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작품에서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뭔지는 다 잡아놓고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읽어보면 되는 거겠지 뭐. 자, 가봅시다. 자, 참고로 이 관촌수필이라는 작품, 네,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사이드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 이 관촌수필이라는 작품은 만만하게 볼 작품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연작소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제목이 수필이야. 제목이 수필이야. 너희들 아무 생각 없었지, 그지? 제목은 수필이야. 근데 작품의 관련은 뭐라고요? 소설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수능에 2회 나온 작품이에요. 관촌수필 연작 작품으로 뭐랄까? 이게 총 몇 부짜리였지? 총 몇 부였지? 아무튼 7편인가 8편 정도의 긴 연작 소설인데 각각의 요소마다 뭐 자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옆집 친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식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제목이 관촌의 수필이잖아. 이 관촌이 고향 마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까? 종로학원 이야기, 서초종로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서초종로에 1학년 친구들도 있고 2학년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무직원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 그들의 이야기를 각각 담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소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염두해 주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조물애기들은 하면서 이제 내용이 시작되고 있네요. 조물애기들은 도깨비 불만 보면 네 그러니 내 오르니 하며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 하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잠깐만. 도깨비불이라는 단어를 내가 가장 최근에 언제 썼지? 아, 고3 수능 특강에도 도깨비불이 나오는구나. 아무튼 간에 니들 도깨비불 본 적 있어? 없을 거예요. 진짜로? 없을 거예요. 없을 거, 그렇지. 아니, 보기 쉽지 않아, 이거. 요즘에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고로 보통 이 도깨비불이 나온 장소가 보통 묘지 근처거든. 그래서 이제 무서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인데, 선생님이 봤던 도깨비불은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 진짜 무서워. 한밤중에 달빛조차 제대로 안 비치는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는 보통 묘지 쪽에는 이제 사람의 시신들이 묻혀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아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람의 시신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요새 이 인성분이 대기와 어떻게 접촉을 하다 보면 무슨 녹색 불을 일으킨대요. 선생님도 잘은 모르지만 이과놈들 알려줘. 맞냐? 오케이. 그래서 그 녹색 불이 도깨비불로 인지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환경은 쉽게 말하자면 형광색 불빛이 도는 이유가 그거랑 연결된다고 하는데 어릴 때 그런 건 아니야. 그 선생님 고향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지. 선생님 고향은 서울이고요. 우리 아버지의 고향 전라도에 가면 이제 밤에 옆에 누구네 집에 뭐 좀 심부름 해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가로등이 없어. 그 동네는 밤이 되면 오롯이 달빛에만 의지하는데 그 달조차 안 뜨는 구름이 심하게 끼는 그런 날에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들 사각형으로 생긴 빨간색 몸체에 까만색 고무 버튼 딸깍딸깍 달려있는 그거 하나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야. 가는데 그 도로 옆에 이게 메인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그냥 묘지가 이렇게 둥덩 있어요. 여기는 동네가 특성이. 오케이? 그리고 묘지 옆에서 사람들 농사 짓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뚜벅뚜벅 걷고 한 5분 걸었나? 5분 걸었는데 저 앞에서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체험이라 선생님도 인상에 기반한 거야. 저 뒤에 지원 참고표라는 글자 저 팥대기 보이지?
저만한 덩어리의 불이 둥실 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움직여. 불이 이렇게 일렁거리면서 얼었잖아. 처음에는 발이 얼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야. 도망가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가는 방향에 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는 아니었어.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한참 동안 땀만 흘리다가 몇 분 후에 용기를 내서 이거잖아. 몸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덜덜덜덜 하면서 뒤로 몇 발짝 가서 걸어만 나서려나 도망갔다가 아버지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고 그것도 못 가냐고 사내시키가 그래서 그걸 못하냐고 등짝 스매싱 좀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요즘에는 이거 볼 일이 근데 잘 없지, 그치? 우리 도시 생활권 안에서는 묘지가 있는 경우가 드무니까. 뭐 아무튼 간에 잠깐 옛날 얘기 해봤어요. 조물애기들은 도끼불면만 보면 네가 맞냐 틀리냐 하면서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얼른 쉬쉬 하면서 오케이, 자 지금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왔고요.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자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 쉬쉬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이지? 오케이? 도깨비가 들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금기가 되는 거지. 도깨비가 듣겠다고 나무라주기 마련이었어.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똥거도 그렇게 서두르면 도깨비가 들어 임마 가만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럼 왜? 들으면 뭐 큰일 나? 그걸 난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는 안 알려주고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신용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었다. 오케이? 자 지금 무슨 소리예요? 어른들이 쉬쉬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도깨비 불에 대한 언급이 금기인데, 문제는 이 금기에 대한 이유는 밝혀진 게 없다라는 사실 확인됩니다. 그것은 바지랑떼에 등을 매달고 멍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돋던 늙음왕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늠을 못해 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오는 거냐면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삼을 삼는다는 얘기는 그 삼나무 줄기들 있잖아. 이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끈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뭐 당연히 옷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도 시시했고 그리고 아낙네들도 또 딱히 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것도 동그라미 치고 가자. 아낙네들 역시 똑같이 모른다고 표현한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이 금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특정한 몇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바. 뚜렷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은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춤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 하더라고 귀띔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 내 왕됨의 자드락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 오케이? 지들끼리 놀다 보니까 도깨비불이 생기는 거겠지? 기러기 그림자의 논두렁 콩노굿이 지고 오려논의 자마구가 일면서부터는, 자 콩노굿, 자마구 전부 다 뜻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꽃이 열리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되면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간 곳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아서 믿을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도깨비불도 보통 온도랑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만 그 불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도깨비불이 이제 다 놀았으니까 집에 갔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였어? 화자가 어릴 때 들어왔던 어른들의 도깨비불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구절이었다. 됐죠? 이제 다음 구절 계속 가봅니다. 잠깐만, 기억 우리 방금 읽었잖아, 그렇지? 기억 문제 풀러 가볼까? 자, 19번 문제 체크하러 가자. 기억에는 어른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미심쩍음이 드러난다. 맞나요? 지금 마지막에 분명히 어떤 단어를 썼었냐면 우길 따름이었다라는 표현 보이죠? 이 말 자체가 품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의미는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되던데 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나에게는 그것이 완벽하게 와닿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겠지. 판단의 근거 잡아봤습니다. 계속한다. 된내기 빛에, 된내기는 무슨 빛? 된서리, 서리, 가을. 두엄이 허옇게 센 위로 난초 치던 불끝 같은 마늘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기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뱀 위에서 뜸북이 짝 차는 소리로 개구리 논 뚫어넣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간못하기로 했었다.
감감하다고요.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가을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가을, 겨울, 봄에 이르기까지 도깨비불은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보이지 않았었어. 오케이? 그런데 차지던 바람이 맺어지는 게 뭐 하는 거야? 차지다 맺지다 이 정도는 어휘력 가져가야겠다, 그치? 차지다 맺지다 무슨 뜻이야? 차지다 맺지다 처음 들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찰지다라는 말 들어봤지? 찰지다, 찰떡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이 어떤 감각이야? 뭔가 찐득찐득함 아니야? 차지다라는 말은 습기 있고 축축하다 그런 쪽에 가까워. 이랬지? 차지다는 뭔가 현대국어로 찰지다라는 찰지다라고 표현하는 그것, 습기가 있고 끈적거린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돼. 그러면 차지다의 반대말이 뭐야? 매지다야 얘들아. 그럼 매지다는 어떻다는 얘기지? 푸석푸석하고 습기 없고 이런 뜻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 문장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야? 차지던 바람이 맺어지고라는 얘기는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거잖아. 얘들아 생각해봐.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장마랑 비 때문에 습도가 높으니까 바람이 뭔가 습하잖아. 오케이? 근데 맺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약간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됐다는 얘기잖아. 가을이네, 맞지? 그렇게 되고 개펄에 성에 엉기듯 허옇게 소금기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맴돌아야 난동하던 인화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그쵸? 음습한 바람이 돌기 시작하면 뭐가? 난동하던 인화. 무슨 뜻이야 이거? 막 여기저기 일어나던 불들이잖아. 그럼 무슨 불? 도깨비불이지. 오케이? 자, 이거는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도깨비불은 나타나는 일정한 시기가 있더라.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글 자체는 그런 도깨비불에 얽힌 추억을 말하는 소설이구나 판단이 되시니까 좋아요. 어른들의 눈을 끔적이며 먹탕꽃 개펄개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그럼 먹탕꽃 개펄개는 보통 도깨비불이 일렁이는 경우가 많았겠지.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붙여 혼자 사당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했대. 자, 눈치를 채보자. 그러면 도깨비불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나는 밖에 나갈 때마다 뒤통수가 실이 돼요. 뒤통수가 좀 쓰면 안 되지? 이 뒤통수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뒷덜미라고 돼 있구나. 오케이. 뒷덜미가 서늘하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이 도깨비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두려워서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여간 뭐뭐하지 않다. 뭐하다? 매우 뭐뭐하다라는 뜻인 거 알지? 오케이. 나에게는 무슨 뜻이다? 두려움의 존재였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중이야? 나의 심리를 찾으려고 용쓰는 중이야. 호기심이 일어. 궁금해. 그런데 그들은 나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무섭긴 해. 라는 거지. 그리고 이건 뒤에서 분명히 문제로 나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워도 모기가 떠매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했지. 밖에 있으면 도깨비가 잡아갈 것 같으니까 빨리 그냥 들어가 버린다니. 오케이? 자, 나는 어린 시절 뭘 했다? 도깨비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자, 니은도 마저 해결해 버릴까요? 니은에는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하는 나의 호기심이 나타난다? 호기심이야 이게? 잠깐만, 호기심이 맞나? 아니잖아. 이게 지금 호기심이 아니라 도깨비불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었잖아. 답이 2번이네? 네, 벌써 끝나버렸네요. 확인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19번 해결됐습니다. 이제 중량 이후 부분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A 파트였습니다. B 파트로 넘어가 보자. 고고싱. 조물애기가 아니고 어디 갔어?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섰다. 농구라면 흔히 그렇듯 그것은 저마치 밤마다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는데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정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 그렇다니까 도깨비불 보면 도깨비불 본 거야? 굳어. 어쩔 수가 없어. 사람들 왜 그 TV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아니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불빛을 빵빵빵 키면서 빵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해? 이러고 있잖아. 눈만 동그랗게 지잖아. 굳어서 못 움직이는 거야 진짜로. 놀라면 모든 동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도 지금 복선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뭔가 본 거지.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라는 표현을 썼네. 가슴에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매 및 먹탕꽃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걸어서 있던 것이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소재는 도깨비불이에요. 똑같이. 근데 잘 봐. 참으로 오랜만에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현재 무슨 상태임을 어른의 상태임을 재빨리 눈치챌 수 있지. 어렸을 때 나에게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도깨비불을 지금 내 눈에 되게 오랜만에 담게 된 거야. 시간이 흘렀구나. 확인되시죠? 자, 디귿 읽었으니까 또 디귿도 그냥 마저 읽어볼까요? 디귿은 우연히 발견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가움이 담겨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소스라쳐 놀라며 굳었다라는 말을 보면서 놀랍게도 우리 이거 뭐랄까? 반가움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반가움이 잠깐만 이거 정답률 좀 보자. 정답률이 그렇지 상대적으로 높긴 높네. 8%니까 그나마 지금 8%. 상대적으로 이거는 굳어버렸다는 얘기인데 굳어버리는 걸 보고 무서워서 쫄아서 덜덜덜거리면서 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능은 하는 설명이야. 하지만 문제는 이 문장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굉장히 반가워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오케이? 단순하게 구절만 보지 마시고 반가움까지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 가슴이 벅찬데잖아. 도깨비불 그렇다. 늘어서 있고 하나 둘 서이 너희 손가락으로 헤어려가고 있지. 뭐야? 야 무서우면 도망가야지. 근데 나는 도깨비불을 보고 뭐하고 있는 거야? 반가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정서파악 했지. 그러면서 45가지 셌네? 난 손가락을 떨었어.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뭐라고요? 설렘,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여기는 설렘까지 있었다는 거. 뭐야? 도깨비불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안개가 낄 차례고 이런 내 마음속에 어떤 순서가 있는 거겠지. 추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 읽어볼까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진정에서 비롯된 나의 기대감. 맞지? 계속합니다. 뭐 옛날처럼 여우가 울부짖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야생 여우는 거의 다 사라졌죠, 그죠? 여우는 참고로 모피 때문에 거의 다 사냥 당해버려가지고 거의 없죠. 개선 못하나? 복선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화장실 갔었나 보다, 그치? 나랑 똑같이 허텅찌거리. 그냥 이 사람 이런 소리를 해. 도깨비불 못 볼 줄 알았는데 멋있네. 뭐가? 저 도깨비불 무슨 불? 맨날 보던 도깨비불 말이야. 저거 그거 아니야? 헤헤이 씨랑 장가래가 빨리 정신 차리라는 얘기지, 그죠? 왜? 도깨비불 좋아하네. 야 저게 술거래라서 안주도 고루 먹어가지고 헛소리 안 한 줄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라. 저거 서울서 온 낚시꾼들의 간드레 뿌려. 간드레라고 하는 건 카바이드라는 뜻인데 이 카바이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요즘에는 형광등을 주로 쓰잖아. 형광등 이 앞에는 백열전구를 많이 썼지. 백열전구 이 앞에는 가스등을 많이 썼는데 그게 카바이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카바이드 등이라고 하는 것을 불렀고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무슨 등? 일단 이름도 잘 모르겠어. 이건 간드레불 이런 식의 부르기도 했었어요. 오케이? 왜 이런 식으로 우리말화된 외국말들 되게 많이 있잖아, 그죠? 바게스라든지 오라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 오라이가 원래 어디서 온 말이야? 니들 그거 모르냐? 왜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계시면 오라이 하면서 간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오라이가 차를 출발시키는 행위잖아. 근데 그 오라이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지프차나 차를 움직일 때 뒤가 잘 안 보이잖아. 지금처럼 뭐 뒤에 무슨 영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호수가 뒤에 서가지고 alright 했단 말이야. 그 alright이 괜찮다는 뜻이었거든. 그 괜찮다는 뜻을 사람들이 듣고 오라이가 가는 거다. 그래서 그냥 오라이가 된 거야. 이거 카더라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알아주시고. 그래서 간드레 뿌리다. 아이고 명색이 문화인이라면서 밤납시 한 번도 안 해봤구만. 그러니까 뭐야?
이 간드레 뿌리를 왜 켜놨을까? 안 보이니까가 아니야. 낚시는 지금 밤낚시 상황이잖아. 물론 안 보이니까도 맞긴 맞겠지.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낚시꾼들은 낚시가 포인트여야 돼. 어종에 그렇지, 어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낚시하는 대상들은 빛에 대한 민감성이 좋은가 보지. 그러니까 빛을 따라서 올라오는 어종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낚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켜고 낚시를 하는 거겠지. 되셨죠? 낚시꾼들의 입장이다. 나는 무엇에 받쳐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자, 반갑고 설렜는데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 된 거야? 정체를 알게 된 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때 나의 정서는 뭐가 됐어? 뭔가 실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표현이 방금 등장했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 나름대로 기분이 고조됐다가 지금 실망하게 됐죠. 허망했어요. 이리 쭉 늘어앉은 뒤는 물길이고 저리 쭉 들어앉은 뒤는 유수지요.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썰물 때 열어가지고 물을 빼는 뒤 민물고기 개물고기가 섞여가지고 씨알도 개가 굽고 물길에서는 잔챙이라도 붕어만 논다네. 남포 청라담에는 여기를 친다는겨.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가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개방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어종들이 굉장히 혼합해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저것 종류도 많다. 이 낚시터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 거네.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있으면 비로소 깨달았다. 그치? 도깨비불이라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게 이렇게 약간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빙글빙글 하면서 움직인다니까.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야.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이렇게 흔들려요. 막 이렇게. 자, 무등타기와 숨바꼭질을 하던 살아있는 불이 아니라는 것만 진작 알았어도 45개까지 숫자를 해야 하진 않았겠지. 아이고, 나는 왜 저걸 다 굳이 숫자를 세고 있었을까? 뭘 느끼는 거야? 허무함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는 중이지, 그치? 자, 심리 계속 따라가고 있다. 나는 무슨 재산부치를 어둠 속에 잊고 찾지 못한 채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선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옛 추억을 되살릴 만한 소재를 만나게 되어 기뻐했지만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실망감을 안고 들어간 것이고 미움, 허무감이 드러난다. 맞잖아. 정확한 표현이잖아. 그지? 자, 오케이. 지문 다 읽었고요. 딱히 막 되게 어려운 지문 역시 아닙니다. 그죠? 할만합니다. 자, 18번 문제부터 그냥 바로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반복되는 사건 삑 없어요? 두 번째, 장면교차 삑 없죠. 지금 이거는 중량을 기준으로 나의 어린 시절과 나의 현재를 대비한 것 뿐이지. 3번,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 뭐 말하는 거야? 과거와 현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소재 도깨비불이잖아. 그렇지? 시에서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변화 맞나요?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건 지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반가움과 설렘의 대상이 됐다는 거.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실망했다는 거. 그 감정의 흐름을 찾으라는 거였네. 정답은 3번입니다. 그치? 4번. 공간이 이동했니? 없지? 서술자가 바뀌었니? 여전히 나였어. 5번. 시간의 역전? 없었지? 좋아요. 자, 20번 문제 가봅시다. 금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뭐 쉬우니까 그냥 쭉쭉 가자. 1번. 짜그락거리는 조물애기들을 말이던 어른들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그 금기가 설정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뭐 맞는 소리네요. 그죠? 두 번째. 늙음하게 아는 애들이 아이들에게 쫓아온다? 막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도구하는 장면. 맞죠? 아낙네라고 하는 기존 기성세대가 아이들이라고 하는 후세에게 금기를 공유해나가는 과정인 거야. 세 번째. 그네들이 낮춤말로 벌거벗고 산다더라 라고 귀띔을 해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 그렇지. 금기라는 건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오케이? 야, 너 집에 갈 때 뒷걸음질 치면 큰일 나. 뒷걸음질 치면 안 돼? 왜? 야, 그러면 진짜 위험해. 귀신 나온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대놓고 크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자, 4번. 아무리 더워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한 것은. 자, 여기까지만 끊고 우리 내용을 되살려보자. 나는 왜 일찍 들어갔지? 도깨비불 무서워서였지. 읽어볼게. 금기를 위반한 내가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야? 아니잖아. 너무 쉽잖아. 그치? 맞아. 5번. 재산부치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이제 이 금기와 같은 것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해서의 나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금기. 예전에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며칠 지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뭐 12시 넘으면 뭐 하지 말고. 근데 요즘 너희들도 학교에서 그런 거 꼬꼬마 때 좀 얘기를 나눠본 적 있니? 뭐 우리 학교는 12시 넘으면 뭐가 된대 뭐 이런 거 있잖아. 몇 학년 몇 반에 무슨 강의실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 딱히? 요즘엔 정말 메모하지 않았냐? 다들 학업하기 바빠가지고 그치? 그런 정보는 공유되지 않아요. 선생님 때는 무슨 학원이 어딨어 그냥. 물론 선생님도 학원이라는 데는 경험해본 적은 있는데 학원은 일부 브로주러들이 다니는 거였고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피아노 학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그 밖에는 대부분 그냥 친구들끼리 어려서 뛰어노는 게 전부 다였던 시절이었어서 그래요. 좀 옛날 근데 난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20번 문제까지 다 해결해봤죠? 자, 이제 그러면 고전 3으로 넘어갈 차례네요. 오늘 한 챕터 다 빼갈 수 있겠다. 같이. 우리 작품들이 되게 복잡하거나 지문이 긴 작품들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우리 길동이까지 보지 않았었니? 네. 맞지? 자, 옹고집을 보면 되겠네요. D 18번이 있는 문제 세트. 작가자 세상의 옹고집전이라고 하는 작품. 동훈아, 가자. 자, 얘들아 잠깐만 끊어갑시다. 잠깐만 끊어가고 쉬는 시간 마지막으로 하고 뒤에 나머지 두 개에서 오늘은 진도 다 끝내버리자.